법조 전문 기자가 아니라 애완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진 공소장 내용에는 새로운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관여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말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3개 재판 중에서 2개 재판은 이미 1심 결론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판단은 법원이 다 했는데 근데 왜 검찰하고 언론만 지금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건지, 법원에 대해서 막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는 대응이 그만큼 되게 쫄려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법조 전문기자가 아니라 애완견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를 비롯해서 법조 기자 전체를 애완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애완견. 14일 날 그 본인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 앞두고 출석하면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뭐 이런저런 질문하잖아요. 그 기자들한테 작심한 듯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들이 왜 보호받아야 되냐.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게 본인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요새 애완견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애완견이라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사실 번지수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검찰 취재하는 기자들도 아니거든요. 제가 판읽기 하듯이 법원에서 이 재판정에서의 말과 그런 것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검찰 받아쓰기 하는 애완견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 대표가 기소된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4번째 기소인데 그동안 기소해서 이런 반응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11월에 측근이라고 하는 그 김용 씨가 징역 5년 나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나름 신중했어요.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대표가 수사나 재판에 보였던 반응 중에서 가장 격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이화영 씨 1심 판결 나고 이재명 대표가 한 닷새 이후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재판이 4개가 돼서 일단 물리적으로도 되게 힘든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중앙지법에서 잡힌 재판만 해도 최소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재판 날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기소된 거는 수원지법에서 하거든요. 자, 여의도에서 수원지법까지 여러분 40km가 넘습니다. 중앙지법하고는 물리적인 부담이 또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사건은 4개지만은 재판 기일은 지금 2개로 맞춰놨는데 거기다가 수원지법 재판까지. 수원지법도 이거 만약에 집중심리 사건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3번 한다고 그러면은 직업이 당대표가 아니라 피고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대북송금 기소가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범으로 이번에 또 같이 기소됐죠. 이화영 씨에 대해서 대북송금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내용이 이 대표에 대한 게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크게 가르면 그거거든요. 그런데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온 거잖아요. 대북송금 있었다. 스마트팜 비용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를 이화영 재판부가 이미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겠어요? 보고받았냐? 승인했냐? 그거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깝깝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판사 기피 신청하고 또 이화영 씨 부인이 법정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고하고 승인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또 완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화영 2심 판결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됐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판결문에 이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 대표가 알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김성태 씨가 이제 대북 사업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근거로는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대북 사업을 쌍방울에 하면 경기다가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은 김성태 씨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화영 씨한테 이 스마트팜 비용 내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화영 씨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라고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김성태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진술은 수긍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실제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은 이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남겨뒀어요. 그렇지만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라고 김성태 씨가 들었다라고 한 김성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비용 이렇게 판단을 했고 방북 비용 대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김성태 씨 진술을 인정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씨 요청에 따라서 방북 비용 지급한 게 아니라면은 이미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갔는데 또 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줄 이유가 없다. 이 300만 달러가 뭐예요?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성태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씨로부터 이재명 지사한테 모두 보고를 했다. 이런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 그렇게 김성태 씨가 진술을 했다. 그리고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미 500만 달러 건너갔는데 이게 왜 건너갔는지 북한 측에서 합의서는 받았는데 그걸 공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화영 씨로부터 방북 비용 이 쌍방울 김성태가 낸다. 이거를 갖다가 이화영 씨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3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이 대납할 그런 유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고 승인 이 부분도 완전히 빈칸이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건 판단 안 했지만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김성태가 들었다고 하더라 라고 재판부가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 내용에 이 내용을 반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검찰이 판결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가 바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인정을 했으니까 바로 이거를 공소장에 담아서 판단을 구하면은 재판부가 이거 우리가 판단했으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판결을 기다렸다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알려진 공소장 내용에는 이거보다 더 새로운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관여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접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방북을 두고 북측 인사하고 전화회담을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9년 7월 24일 날 왜 필리핀에서 국제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다고 그랬죠. 경기도가. 그때 이 국제대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리종혁 당시 조선나태의 부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1차 국제대회 때 평양 초청하신 거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 통화하려고 했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의 방북 내용을 조율된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라는 의사표시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통화가 성사 안 됐다고 그래서 방북 추진이 무산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국제대회 때 그때 왜 송명철이 문재인 때보다 더 성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항에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 준비하겠다. 그리고 김영철, 최룡해 이런 북한 측 주요 인사 2명 다 나오겠다. 라고 그런 얘기까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말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더 사실 큰일 난 것은 이 사건이 다른 재판부도 아니고 이화영 씨 1심을 이미 쓴 재판부한테 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그 이화영 씨 1심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이화영 1심에서 중요한 증거가 김성태 씨의 증언이고 그 증언이 신빙성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그 증언을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 씨 증언의 신빙성을 아주 치열하게 다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유로 해서 기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판단 누가 다 했어요? 지금 법원이 다 판단한 거 아니에요. 1심 판단도 다 했고 사건 배당도 법원이 한 거고 근데 왜 검찰하고 언론만 지금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좀 더 파악을 해볼게요. 이 대표가 판단은 법원이 다 했는데 검찰하고 언론을 지금 싸잡아서 공격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너네는 왜 그거 신경도 안 쓰니? 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날 애완견 발언한 법정 앞에서 뭐 작심하고 준비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안부수 씨라고 그 대북 사업 그 조율한 중간에 조율한 브로커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안부수 씨 판결이랑 완전 다르다. 왜냐면 안부수 씨 판결에서는 800만 불 송금한 게 쌍방울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팜이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다른 판단을 했지 않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국정원 보고서 왜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잠깐 언급을 했다 그랬죠. 이 대표도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리호남이라고 그 북한 고위공작원 지금 자기가 지금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고 그 주가 조작 때문에 지금 돈이 넘어간 건데 이거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국정원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서에 그 김모라고 하는 그 대북 사업가한테 주가 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리호남이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거 왜 판결문이 없냐라는 게 이 대표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볼게요. 안부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대표가 제기한 문제는 800만 불이 안부수 판결에서는 주가 상승을 위한 그런 대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화영 판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부수 판결은 그 기소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안부수 씨가 기소된 거는 2022년 11월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김성태 씨가 없었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이 어떻게 보면 김성태 씨인데 해외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제 송환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넘어갔다라는 것만 기초해서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김성태 씨는 그 이후에 2023년 1월에 인천공항에서 지금 송환돼가지고 조사가 된 거고 그 이후에 그 대북송금의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북송금이 전모가 뭐예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갖다가 쌍방울이 대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이익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누리고 그 구조가 나중에야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부수 2심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이라는 거하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비용들하고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돈이 넘어간 것은 스마트팜이나 아니면은 방북 비용으로 넘어갔는데 돈 된 기업 입장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어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돈을 내가지고 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이 대박나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 부양하고 이 스마트팜 내지 방북 비용하고 이게 배치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좀 교묘하게 지금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 대표가. 그리고 국정원 보고서 부분도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얘기했어요. 국정원 문건에 그 내용 나와 있는 거 맞다. 리호남이 그 김모라는 대북 사업가한테 이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리호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그 줄 테니까 너가 그걸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돈 세탁을 시도한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국정원 문건에 다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 국정원 문건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국정원 문건이라고 다 확실하게 100% 사실만 남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문건이 이 제보자인 이 대북 사업가 김모 씨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주가를 띄우는 방법이 구체적이지가 않다라고 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김성태 씨가 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막 당시에 그 자회사인 나노스 주식을 매각해서 뭐 이익을 보려거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그 주가 조작의 면모인데 거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는지 그게 잘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고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잘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문건 내용대로 리호남이 이익을 챙기는 뭐 일주일에 뭐 50억 원씩 그렇게 챙기는 과정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김성태나 쌍방울하고 무관하게 리호남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그냥 공작원이 아니고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는 고위 공작원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공작금 마련하려고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에 이게 써 있다고 해서 쌍방울이 지금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그 진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 어떠세요?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사정 고려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판단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 대표가 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왜 앞서 뭐 뉴스타파나 이런 좌파 매체들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그 소위 조중동 메이저 언론에서는 왜 안 다루고 검찰은 이거를 왜 고려 안 하냐 뭐 이런 불만인 것인데 기자들 보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뉴스타파나 뭐 이런 매체들이 주장하는 거 이거를 그대로 받아 쓰라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취재 과정이라는 게
검찰이 받아쓰게 불러주는 일도 없습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모든 수사를 다 마치고 기소가 되고 나서, 기소가 됐으니까 그건 더 이상 피의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혐의로 우리가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보도가 안 나오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과정이 검찰에서 받아쓰기해서 그대로 불러주는 거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리스키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대납한 김성태 씨의 진술인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뇌물 사건이나 돈이 오간 사건에서 가장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여러 기자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쌍방울 인사들 접촉하고 계속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검찰이 브리핑하기 전에 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좌파 매체들에서 보도하고 그랬는데 왜 너네들 이거는 안 다뤄? 이거는 사실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쪽 매체는 그러면은 이 대표 말 받아쓰기 한 거 아닌가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적인 잣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은 법원이 한 거잖아요. 법원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냥 무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유죄 났죠. 중형 선고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왜 법원을 향해서는 이런 독한 말을 못하냐?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재판 받아야 되니까. 지금 자기 재판 대북 송금 시작도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 재판부 중형 때릴 것 같다. 그래서 기피 신청하잖아요. 기각되면 다시 이 재판부에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 그냥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게 아니에요. 뇌물죄입니다. 거기다가 액수로 봤을 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무섭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다른 재판도 1심 결론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소된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몰랐다 그 재판이거든요. 그 재판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난 14일 재판부가 그랬어요. 다음 달 28일 날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 마무리하겠다. 자, 이 재판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선거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라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이거 국토부가 협박해서 그렇다. 국토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 두 가지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김문기 몰랐다는 이미 끝났고 국토부 협박 부분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런 기사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이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왔다. 그게 뭐냐면은 잠깐 해설을 해드릴게요. 참 그동안에 국토부 공무원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 여러 명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용도 변경은 그 지자체 권한이고 그 과정에서 협박 없었다. 다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유독 이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나온 사람이 성남시 공보관하고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그 A씨 증언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뭐 이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백현동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들었다. 또 이 사람하고 또 이제 성남시 국과장으로 일했다는 뭐 B씨라는 사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앙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은 문책이 따를 수 있다. 뭐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뭐 압박이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였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검찰 측 증인이 아니라 변호인 측 증인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대표 측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신청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는 반대 신문을 하겠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뭐 이대로 안 하면 문책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성남시 불이익 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앞에 한 말을 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니 정부 방침대로 이행 안 하면은 문책당할 것 같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럼 누구한테 들었다는 그거 확인해 봤어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 안 해봤다. 안 하면은 문책당할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제 좀 막연한 증언이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증언의 기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그런 증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확정되면은 대선 때 민주당이 보조받은 434억 원 이거 다 토해내야 되고 이 대표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제한돼서 다음 대선 때 못 나갑니다. 이 재판 사실 1심 6개월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째 21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이거는 사실 내일 판결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위진교사 사건 뭐 최근에 이제 뭐 녹취록 전체가 나왔다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사건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있다는 것이죠. 그 위증의 내용은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최철호 PD에 대해서 고소 취하하는 대신에 김병량 시장하고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했다. 그런 내용의 증언 위증인데 이것을 교사를 냈다라는 그런 재판이었죠. 김진성 씨 지금 위증한
사람 다 자백했습니다. 이재명이 허위 증언 요구해서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가 됐던 검사 사칭 같이 했던 최철호 PD,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자, 이렇게 주요 증언들 다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증언들은 되게 부수적인 증언들이에요. 지난 10일 날 그 김명량 전 성남시장 비서 오모 씨가 증언을 했어요. 검찰이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그런 그 김병량 시장하고 KBS하고 최철우만 고소 취소하기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니까 들은 적 없다. 뭐 자기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증인 우르르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KBS 쪽 인사.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최철호 PD의 상사였던 KBS 전 기획제작국장 남모씨입니다. 이 사람한테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검사 사칭을 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KBS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고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 없다. 사실 이 정도면 다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두 명 더 남긴 했어요. 재판부가 이날 다음 기일은 이제 7월 8일 그리고 22일로 잡으면서 당시 재직했던 KBS 인사들 뭐 이모 씨, 뭐 신모 씨 이런 사람들 정도 증인 신문하고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실형 나오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더라도 의원직 상실되고 다음 대선에 못 나가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장동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초입이에요. 유동규 씨 나무씨 했고 정영학 씨 증인신문 중인데 뭐 이 재판은 진짜 1심 결론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다만 어떻게 됐든 3개 재판 중에서 2개 재판은 이미 1심 결론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 대표가 정말 제일 큰 불만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지만은 법원에 대해서 막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초입에서 애완견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을 취재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앞에 두고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이거 충격적이지 않냐.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타격감 없냐라고 하는데, 그 뉴스원의 이장호 팀장이 저희 후배인데 칼럼을 썼더라고요. 타격감 1도 없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조국 사태 때 본인 수사 시작하려고 하면은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서 공격하고, 그때도 기레기 프레임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기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욕설 메일 받고 정말 협박 메시지 받고 뭐 회사 앞에서 시위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조국 대표의 팬덤이 강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검찰이 그때 불러주는 거 받았어가지고 이 사람의 가족 비리가 이렇게 드러났을까요? 사실 그때 조국 대표 수사 들어간 게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됐잖아요. 지명되면 언론들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 행적 같은 거 찾아보고 문제되는 거 없는지 봅니다. 그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아서 지금 의전원까지 갔다는데 동양대 총장은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더라. 이런 보도들. 그리고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의학 논문에 일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보도들. 이거에서부터 검찰 수사가 촉발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사모펀드 의혹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권이 공보 준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검찰 수사를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를 막았어요. 원래는 그렇게 브리핑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법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재판해 주세요. 이런 내용 혐의가 있습니다라는 이 공소장도 재판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를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다고 기자들이 취재 안 하고 노냐? 그게 아니죠. 당시에 그 의학논문 일저자로 등재시켜준 장모 교수 집 앞에서 뻗치게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관계자를 탐문하고, 기자들은 또 이게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야 돼요. 등기부 등본 뒤지고, 기업 같은 경우에 공시 내용 다 찾고, 그런 식으로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다 취재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쓰기 하게끔 불러주는 검찰도 없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쓰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들 아직까지도 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자들의 취재 과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도 정말 어마무시했었어요. 저기 지금 뭐 강남 성모병원에서부터 법원 상거리까지 사람들 쫙 메우고 조국은 무죄다. 우리가 조국이다. 자, 조국 무죄 나왔나요? 정경심 씨 지금 징역 4년 나와서 그거 다 복역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조국 대표 지금 당대표지만 2심까지 실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은 언젠가는 진실 드러납니다. 조국 사태 때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는 대응이 굉장히 조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들한테 너네 애완견이야.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되게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쫄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하고 언론이 그만큼 법원에 비해서는 좀 만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대표가 이렇게 운을 띄우고 또 민주당 170석 넘는 의석으로 온갖 희한한 법들 많이 쏟아낼 겁니다. 법 왜곡죄? 법 왜곡죄가 뭔지 아세요? 법원하고 검찰이 법을 왜곡해서 당사자한테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은 처벌하겠대요. 누가 불리하고 어떻게 왜곡된지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그 민주당이 판단하나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또 수사검사 상대로 특검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쏟아낼 태세입니다.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법원 판결은 나올 겁니다. 이쯤에서 이 대표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재판은 재판으로 대응하시고요. 본인 재판 그리고 이화영 씨 재판, 그 재판 충실히 잘 준비해서 무죄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